제가 전에 오셨던 분한테는 올드보트를 드렸는데 혹시 올드보트 많이 드셨잖아요. 올드보트를 옛날에 참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남들 비싼 거 먹을 때 옛날에 올드보트를 진짜 쌌거든요. 사실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진짜 그 현행 보트랑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쌌어요.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는 많이 저평가돼 있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가블린 화이트호스 같은 게 국내에 꽤 많았거든요. 그죠, 수입이 됐었었죠. 수입이 돼가지고 꽤 많았고 사람들이 그 화이트호스 버전이랑 그 돛담배 버전 그러니까 그 소텔렌 버전이랑 디아지오 버전이라 해야 되나? 그 구분을 잘 못해. 구분을 못하니까 네. 그 거래가 그냥 같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라가블린 먹고 와 라가블린 너무 맛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데 막 이러면서 그냥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현행이랑 그 구형이랑 막 섞여가지고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. 그 특히 이제 저기 어디야 그 동대문 같은데 이제 그 무슨 뭐 도깨비 시장이라는 데가 이제 파는 데 있잖아요. 그렇게 양주들.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가면은 그분들도 모르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그 화이트호스라는 그 이제 버전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고 다 이제 그냥 라가블린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이제 좀 알려지면서 이제 사실은 그거를 다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. 저도 알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만 몰래 먹었거든요. 자기네들끼리만 아름아름 알면서 그 화이트호스 이렇게 몰래 구해가지고 그 이제 박아놓고 이제 저도 그때 한 10몇 병 있었거든요. 되게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풀고 뭐 같이 사람들이랑 예전에 술이 좀 있었으니까 그때는 화이트호스 보이면 다 이제 지어놨다가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 그때는 그래서 그 뭐야 그 시장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그 시장도 그 가자주류라고 그래야 되나? 네. 그런 데 가도 가끔 있었어요. 그죠. 그래서 가자주를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서 그때 가자주를 가면 보는 게 맥켈란 그 네. 올빈이나 아니면 이제 그 화이트호스 있는지 이렇게 근데 보고 가자주를 가면 맥켈란 30년 그 파랭이 50만 원, 80만 원 막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. 가끔 파이네리어도 있었죠. 근데 그쵸. 저는 그때는 파이네리어는 못 찾았고 근데 이제 한참 또 파이네리어 찾기 유행했었잖아요. 그쵸. 가자주에서. 아, 근데 제가 파이네리어를 그때 찾은 게 마지막으로 찾아서 구입을 했던 게 그 신라호텔 신라호텔에서 그때 얼마였더라? 그때 한 200에서 300, 좀 아니, 비싼 게 800. 그때 그 76빈이 450만 원? 아, 450만 원인데 그 거기서 사가면은 10%인가 빼주고 멤버십 할인 네, 됐어. 멤버십 할인도 돼가지고 아마 20% 하고 거기에 좀 더 얍삽한 사람들은 그 얍삽하다 그러기는 그렇고 이제 좀 알뜰한 분들은 그 신세계 상품권이 그때 SK텔레콤 하면은 10% 네. 할인이었어요. 그거를 떼서 가서 모으면은 최대 그 할인을 받으면 거의 300만 원 정도 샀어요. 320만 원인가 뭐 이 정도 샀어요. 파이널레어를. 그게 아마 마지막 최고 싼 물량 그 이제 시장에 남아 있는. 제가 한 4년 전에 그 하얏트 호텔에서 1962 파이널리어가 있는데 되게 쌌어요. 한 1,000만 원 정도 그 당시에. 근데 이게 아멕스 플래티넘을 만들어 보면 200만 원인가 할인이 되더라고요. 근데 아멕스 플래티넘 잘 안 만들어주니까 외국시에서 전화하니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디파짓 걸어놓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냐고 그래갖고 결제하고 며칠 뒤에 이거 취소하고 다시 와서 호텔이 되게 좋은 게 디파짓을 걸어주면 그 병을 잡아주더라고요. 그쵸. 아니면 근데 전에 결제하는 것도 뭐 방법이니까. 저도 그때 이제 뭐지 파이널레어를 그때 3병 잡았는데 3병을 다 잡아주더라고요. 나중에 하겠다. 그 좀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그냥 좀 핑계를 좀 대고 지금 바로 못 사니까 내가 차례대로 사겠다라고 했더니 그걸 다 디파짓을 잡아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 병이 그때 이제 제일 싼 게 1976이 이제 450만 원. 그러니까 거기 그 뭐지 메뉴판 가격으로 그 다음에 디파짓 걸었던 게 65였나? 65가 그때 690만 원? 진짜 쌌어요. 65. 네. 그래서 사실 65가 제일 탐났는데 65를 먼저 샀어요. 65 먼저 사고 그 다음에 76을 사고 그 다음에 45인가? 46을 네. 사고 그렇게 3개형을 사가지고 다 날라갔지 지금. 7형 7일을 안 사더라고요 사람들이. 그게 7형 7일이 그때 있었는데 7형 7일이 너무 많이 풀린 것도 있고 아니요 7형 7일이 제일 없죠 수량이. 7일이 많고 7일이 많고 7형이 7형이 좀 2가 없다. 7일은
7위는 애초에 그 발매량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. 100개가 안 되니까. 7위가 국내에 2병, 3병 돌았을 거예요. 7위는 진짜 없는 걸로 알고 있고. 근데 그 신라에서 안 팔리고 계속 7위가 있어갖고. 아. 근데 7위가 상대적으로 좀 늦게 들어와서 가격이 좀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. 800 정도. 네, 왜냐면 딴게 한 300, 400, 500, 600 뭐 이 정도. 그러니까 걔네들이 되게 웃겼던 게 그 당시에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위스키 가격이 있으면 그 예를 들면 뭐 같은 파이낸이랑 비슷한 거면 가격이 다 3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은 안 그래. 지금은 신라가 얘 새로운 게 들어오면 가격을 같이 높이는데 그쵸. 그때는 들어온 가격 그대로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가격을. 그러니까 어떤 애는 가격이 막 그 한 500만 원이면 어떤 애는 똑같은 애인데 1000만 원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격이. 그때는 그냥 사입가 기준에서 바로 그러니까 측정을 한 사입가에 플러스 얼마 해가지고 그쵸.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파이낸이랑 쭈루룩 있으면 가격이 완전히 천차만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사장님께서 준비한 술은 뭔지. 네. 이거는 이제 시즈오카 증류소인데 파스틸 W? 얘네가 이제 뭐 W가 나오고 또 뭐 다른 거 나오고 하는데 사실 그 일본 갔을 때 그냥 보여서 샀거든요. 일본 위스키. 네. 근데 뭐 검색을 잘 안 해보는 편이라 저는 유튜브 찍을 때 대본이 없습니다. 그냥 주저리 놀면서 하고 있어서 이런 거 검색 안 해보고 찍어서 정보가 별로 없어요. 일본 위스키가 야마자키나 이런 거 성공한 이후에 확실히 이것저것 좀 많이 생겨가지고 뭐지? 달콤한 냄새가 나네. 아 이게 수입보리 버전이네요. 수입 보리면은 얘네 기준이면 뭐 저기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겠죠? 보리향이 많이 난다. 시즈오카 증류소도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. 사실은 전혀 모르는 증류소라. 네.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게 신기해서 사실 한번 드셔보시라고 갖고 왔고 어중간한 게 아니라 어지간한 거 드려도 별로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목이 갔는데 잘 안 들어오네요. 그것도 근데 지금 미세먼지 심해가지고. 아 제가 요즘 노래를 열심히 해갖고 목이 갔어요. 골도 하시죠, 맞아. 뭐지? 약간 솜사탕 같네 느낌이. 근데 진짜 잘 만들지 않나요? 약간 솜사탕 같은데 뭐지? 식초 같은 느낌도 나고. 확실히 일본 위스키들은 좀 샤프한 맛이 있어요. 진짜 잘 만드는 거예요, 이 정도. 얘는 맛이 전체적으로 뜨네. 신기하네. 이런 애들이 하나 있었는데 뭐지? 맛이 좀 뜨는 애들.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당화 냄새가 달달한데 그 있잖아. 맛을 굳이 얘기하자면 얘네들은 물이 이렇게 뜬맛이 뜬맛.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글렌파클라스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글렌파클라스가 맛이 이만큼 있으면 가운데가 빈 느낌이야. 약간 그레인 먹는 느낌? 약간 가운데가 좀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가운데 딱 빈 느낌이고 얘네는 맛이 이만큼 있으면 위에 이렇게 뜬 느낌. 그레인이 많이 그러잖아요. 근데 아마 글파는 알코올이 너무 세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? 바디감이 알코올을 못 쫓아가니까. 근데 또 글파 잘 만든 것들은 확실히 안 그러거든요. 근데 이번에 되게 궁금한 게 이제 글파가 사실은 꽤 유명한 증류소고 이름도 있는 증류소인데 이상하게 그 현행에 특히 이제 현행 중에서도 그 뭐라 그래 10년, 15년, 25년 그다음 30년, 40년 이렇게인데 아니 근데 얘네들은 숙성 연수 대비 너무 맛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얘네들 뭐 40년 옛날 같은 경우 뭐 자꾸 옛날 얘기해서 그런데 40년 같은 경우에 남들 40년은 막 몇백만 원, 2, 300만, 3, 400만 원 할 때 얘네들 40년은 50만 원, 60만 원 이랬으니까. 그죠. 근데 먹어보면 그 가격이 나올 만한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. 왜 이렇게 블렌딩을 물론 이제 가죽 증류소라서 그런 건지 몰라. 근데 패밀리 캐스크나 이런 것 중에 몇몇 개들 먹어보면 또 맛은 굉장히 뛰어난 것들이 간간히 있으니까
무시할 수는 없는데. 뭐 제가 대변인은 아니지만 글램파 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캐스크에 많은 칠을 하죠. 뭐 랩도 쓰는 것도 있고 뭐 옛날에 뭐 밀랍인가 초로 네. 칠한다고도 하더라고요. 증발 네. 뭐 그런다고 얘기는 들었는데. 근데 글램파 클래스가 추구하는 게 얘네가 뭐 전 뭐 그 사람들이랑 이런 깊은 대화를 해본 건 아닌데 사실 존 그란트를 그때 밥 먹다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. 스페이강 앞에 그 이름이 뭐더라? 메시튠인가? 그 레스토랑 겸 바인데 거기가 글램파 클래스 패밀리 캐스크 빈티지가 쫙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저렴하진 않나? 근데 아무튼 합리적인 가격에 먹어볼 수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 뒤에 봤는데 그란트인 거예요. 중동 분들이랑 등산 동호회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위스키 얘기는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눈치 보다가 담배 피러 나가신 것 같길래 쫓아갔죠. 왔냐니까 왔다고. 그럼 일단은 한국식으로 사진 한 번 받고 시작합시다. 이러면서 사진 한 번 받고. 사진 찍어달라면 또 다 찍어주더라고요. 네, 같이 한번 찍자. 나 너네 제품 너무 좋아한다. 근데 저는 그때 이분하고 위스키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진 않았고요. 근데 글램파 클래스가 뭐 좀 재밌는 일화가 많잖아요. 시마지 시리즈도 뭐 시마지상한테 맨 처음에 뭐 헬기 태워서 데리고 갔었나 막 그래갖고 그 안에 쪽지의 메모가 뭐 남자들의 우정은 때로는 뭐 남녀간의 사랑을 넘어선다 이런 메모. 뭐 몇몇 분들이 굉장히 좀 띄운 부분은 있죠. 시마지를요? 그때 이제 시마지 그 포트파이프인가? 그 캐스크가 아마 포트파이프 캐스크 32년인가요? 네. 나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. 그렇게 마시는 건 맛있는 버틀은 아니지만 근데 신기했어요. 이거 되게 다크 초콜릿 향도 나고 좀 특이한 버틀이긴 했죠. 근데 그게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게 글램파 클래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조금 다 좀 뭉쳐있고 알코올 세고 근데 그 시마지 버전은 그렇진 않았거든요. 걔는 좀 순했죠. 네,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. 간혹 얼굴은 해골 그려져 있는데 의외로 순한 배고 40년. 네. 그것도 이제 그렇죠. 굉장히 진했죠. 형 엄청 좋아했죠. 배고 40년. 왜냐면 생각보다 이제 왜냐면 먹을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좀 우연히 그 보틀이 되게 저렴하게 이제 물론 이제 좀 약간 상했다 그러기보다는 좀 누주가 된 보틀이었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와서 당장에 이제 번개를 쳐서 먹었지만 그 보틀 그래서 이제 좀 기쁘게 먹었는데 사실은 그 보틀도 엄청 진했어요. 그냥 글파 같지 않고 뭐 전체적으로 꽉 찬 이런 풀쉐리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크 풀쉐리 딱 그 맛 너무 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맛이 잘 안 날 정도의 풀쉐리인데 사실 배고가 그냥 일반적인 배고는 그런 맛이 또 아니니까 배고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그래도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맛있게 먹은 것 같고 저는 글파 그 40년이나 이런 거를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되게 별로였거든요 솔직히. 근데 형 말 듣고 형이 그때 누주돼 있던 거 이게 너무 맛있고 향이 엄청 좋았다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스코틀랜드 어디 놀러 갔을 때 거기도 되게 오래된 바인데 그냥 일반 펍인데 지하에 바가 있더라고요. 스코틀랜드 안에 있는 건데 근데 그 지하에 내려갔는데 뭐 아드백 프로비넌스가 있고 프로비넌스 맛있죠. 그리고 여기 뭐 하는 데인데 이런 게 있지? 그냥 일반 스포츠 펍인데 그거 막 보다가 글파가 40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언제 오픈했냐 물어보니까 한 5년 됐대요. 근데 저는 너무 좋던데요. 오히려 한 5년 되니까 그게 그 글파가 내가 먹은 누주가 된 거다 보니까 공기 많이 먹은 거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걔 괜찮고 글파 그 옛날에 그 어디더라? 그 싱가포르에 되게 유명한 올드 얼라이언스 거기 가서 뽕따에서 먹어봤는데 뽕따에서 먹으니까 좀 세더라고 그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누주된 거여서 맛있었던 거네. 아마 글파는 근데 제 경험이 맞다면 저는 요즘에는 좀 글파를 챙겨놓고 싶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오래 있으면 이제 알코올 도수가 되게 잘 내려갔던 시기가 맛있잖아요. 맞아요. 우리가 막 좋아하는 전설급 보틀들도 지금 그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 건데 그럴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이게 병숙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약간 뭐 다들
좀 논란이 있지만 숙성은 안 되죠. 그냥 알코올이 좀 날아가니까 좀 먹기 주시해지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.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절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. 뭐 디캔팅? 이 정도니까. 그러니까 그 일단은 병숙이라는 게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게 그 현재 기술로는 완벽한 밀봉이 불가능하대요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갇혀 있더라도 여기 사이로는 조금씩 통한다는 거예요. 그러겠죠. 네,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30년, 40년 정도 지나면 어쨌건 간에 그 물론 이제 오크통에 있는 것처럼 아니겠지만 그 자체에서 숙성이 어느 정도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 우리 보면은 같이 밀봉된 술인데도 어떤 애는 날아가서 막 이만큼 증발 없어져서 이제 병 목까지 없고 막 이러니까 실제로. 근데 어떤 애들은 거의 안 날아가는 거 보면은 근데 처음에는 나는 그게 이제 그 코르크 쪽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병으로도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, 진짜. 날아간다고 다 맛있어지는 거는 절대 아니고, 예, 절대 아니고 이게 알코올이 날아갔을 때 이 원액이 날아간 거랑 너무 좋은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경우에서가 필요한 거죠. 밸런스가 네. 맞아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. 다 좋아지는 건 아니죠, 확실히. 옛날 거는 지금 더 맛없어진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. 아니 뭐 올드보틀이라고 다 맛있는 건 아닌 게, 그러니까 올드보틀 중에서 엄청 맛있는 게 많을 뿐이지 올드보틀 중에 쓰레기도 많거든요, 사실. 그죠. 진짜 많고. 막 달모 이런 거 보면 옛날 거 보면 진짜 막 기가 막히죠. 막 어떻게 먹어요? 걸레밥물 막 이런 느낌 나고. 이게 딱 있는데가 그죠. 와 이거 나무 썩은 데가 더 많이 나네. 그러니까 통이 썩었는지 진짜 통이 썩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그 그런 상상도 있죠. 옛날에 진짜 강물을 퍼서 했으니까 아, K강 물 퍼서 했으니까 이거 씨 살균 처리 안 된 거 아니야? 이런 건지. 알코올 도수가 있을 때 이건 자동 살균은 됐겠지만 아 진짜 깜짝 놀라는 맛들이 있어 진짜. 그래서 뭐 당연히 증명하고 하면은 뭐 당연히 현실적으로 그럴 일은 없지만 그냥 괜한 높아짐에. 근데 실제로 되게 오래된 올드보틀 가끔 먹어보면 그 강물 냄새가 많이 나는 보틀들이 꽤 있어요. 엄청 조심스러운 이제 발언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 극찬하지만 제가 엄청 욕했던 보틀 하나가 이제 로즈뱅크 제니스. 아, 그 물맛 나는. 그러니까 이제 그 강물 맛과 화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뱅 제니스가 막 너무 좋아들 하시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거의 좋은 술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. 제니스가 그 위에 뜬맛은 좋은데 그 물맛 나는 거랑 물 비린내라 그래야 되나? 네, 비린내 너무 심해서. 밑에 깔려 있는 물 비린내나 이런 게 좀 심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호불호가 갈리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제니스가 생각보다 그 평을 들어보면 엄청 녹진할 것 같은데 되게 가볍잖아요. 실제로 마셔보면 그 도수가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마셔보면 되게 가벼워요. 되게 좀 가볍고 거기에 플로럴한데 물 비린내가 섞여버리니까 밸런스가 망가졌다 그래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니스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도리어 그러니까 예전에 먹었던 스페셜 셀렉션인가? 그 디아조 거제 UD? 레옹월츠. 레옹월츠. 네. 레옹월츠 시리즈의 로즈뱅크는 되게 끈적끈적하면서 좀 꿀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맛이었는데 제니스는 의외로 되게 가벼워가지고 좀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. 가격이 꽤 나가잖아요, 제니스가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가격대에서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의심도 들 정도로 별로였는데 제니스는 근데 딱 먹었을 때 맛없다 이게 아니라 먹으면 일단 맛은 있어요. 네, 먹으면 와 화려하다 너무 좋단데 이거를 진짜 내가 집중해서 여태까지 먹었던 올드보틀 우리가 테이스팅하는 것처럼 먹어보면 이런 맛이 왜 나지? 할 정도로 진짜 별로인 거죠. 뭐가 이상하게 좀 섞여 있으니까. 네, 그러니까 화려한 건 있는데 균형감이나 이걸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진짜 점수 낮은 것 같아요. 좋은 술이라는 말에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그냥 맛있는 술? 맛있고 그다음에 로즈뱅크라는 자체 브랜드라기보다는 로즈뱅크 자체의 맛이 또 특이점이 좀 있으니까 맛없으니까 망한 거 아닌가요? 그런 부분도 있죠. 사실은 호텔랜드 그렇고 그렇죠. 호텔랜드 보면은 그 뭐라 그래 디아조가 블렌딩을 되게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걔네들이 내는 건 되게 맛있는데 옛날 그러니까 포텔렌 걔네들 주로 이제 독립병자 많으니까 독립병자 먹으면 진짜 맛없는 것들 많거든요. 진짜 와 진짜 이게 술이냐 막 이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. 가끔 있다 그래야 돼. 꽤 있거든요. 제법 있고
왜 망했는지 알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. 망한 증류소는 다 이유가 있다. 이유가 있죠. 가루이자와 같은 경우에도 뭐 맛있긴 한데 그 특유의 쓴맛이라고 해야 되나? 걔네 뭐 한약 맛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 특유의 쓴맛이 있는데 엄청 거슬릴 수도 있거든요. 사람에 따라서. 그게 매력으로 승화가 되니까 네. 엄청 잘 팔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일반적인 그 스코치 위스키 익숙한 사람들 되게 거슬리거든요. 그 쓴맛이. 근데 그거를 또 좋게 생각하면은 그게 가루이자의 특성이다. 네.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것도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가루이자. 근데 가루이자는 제 기억에는 70년대 보틀들은 꽤 괜찮았던 걸로 저도 몇 병 못 먹어가지고 70년대 거는 괜찮았고 좀 보틀이 재밌었잖아요. 그때 막 무슨 바 시리즈도 나오고 그렇죠. 게이샤 시리즈, 네, 게이샤 시리즈 나오고 그 가면 시리즈 뭐 이런 몇 개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레이블에 어떤 공감을 줬던 시리즈들이 다 일본 위스키들이잖아요. 막 뭐 이치로에서 카드몰트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신 가루이자와 뭐 바 시리즈나 감성이 좋았죠. 바 시리즈, 칵테일 시리즈. 네, 칵테일 시리즈. 그게 이제 매정도 위스키에서 이제 칵테일 시리즈를 4개 내가지고 히트 치면서 이제 그 전부터 히트는 쳤죠. 점수 잘 받으면 가격도 안드로메다로 가고. 원래 칵테일 시리즈만 진짜 쌌는데 지금 뭐 한 돈 1,000만 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천만 원. 그래요? 야, 엄청 비싸요. 그분들이 친했어야 됐는데. 아직도 생각나네. 매정도 위스키에 그 다음 시리즈 나오면 예약 걸어놓고 이제 했는데 시리즈 나가 전화해보니까 모른다고 막 모른 척 예약 받은 적 없다고 갑자기 발뺌하고 그랬어. 아쉬운 건 그거예요. 이거를 막 못 사놔서 한이 되는 게 아니라 못 먹는다. 근데 이거를 좀 완보틀을 사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나마 옛날에는 막 그 조토피아 꼴라형 그 형 일본에서 막 좋은 거 사오면 그냥 막 주고 갔거든요. 야, 나 뭐 먹어서 못 먹으니까 이거 먹고 후기나 좀 알려줘 이러고 그때 당시로 몇백만 원짜리 술 이런 거 그냥 막 주고 가거든요. 그게 지금은 이제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지. 지금 몇천만 원씩 하죠. 형한테 그래서 형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. 그러니까 야, 내 알면 그거 죽겠냐.